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0월 23일 오후 경기, 24일 NBA까지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들 오시고요. 자,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해주시면은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후 경기 총 3가지 경기에다가 NBA 2가지 경기까지 한 번에 분석 들어갈 거고요. 이따가 저녁 방송은 없겠죠. 오늘 또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감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한 번에 진행하고 컨디션 관리 좀 하고 내일 점심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바로 들어갈게요. 5가지 경기 바로 들어갈 거고 멘트 잘 들어주시고 오늘 난이도는 조금 있기 때문에 멘트 잘 들어보시고 저의 분석과 좀 맞춰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삼성이랑 모비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 매치업이 모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. 모비스가 근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뭐 강팀으로 분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시즌 사실 이 팀 밸류 자체가 저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. 사실 용병에 대한 밸류도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떨어진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유석이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유석이가 없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득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볼륨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반면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외곽에서에 대한 지표가 되게 좋거든요. 경기당 평균 29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43.45%의 메이드 확률, 시도 2위, 성공률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외곽에서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뭐 이대성이라든지 최성모, 구탕, 뭐 최현민, 니콜슨까지 전부 다 이제 3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 벤치 구간에서도 뭐 한호빈이라든지 뭐 이근이라든지 3점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괜찮거든요. 근데 사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의 수비가 어떤 팀이죠? 외곽에서의 수비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뭐 KCC 만났을 때도 호은 상대로 굉장히 많은 외곽을 난타를 당한 시점이기도 하고요. 이 삼성의 외곽에서의 들어가는 슈팅들을 잘 억제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삼성이 최근에 외곽에서에 대한 볼륨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외곽으로 볼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득점을 모비스 상대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반면에 원정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팀 전체적으로 이런 야투율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. 뭐 자유투도 굉장히 잘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2점 야투도 뭐 3점 야투도 이제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상황이죠. 다만 지금 해먼즈라든지 이승현이 가져갈 수 있는 이대원이 가져갈 수 있는 골밑에서의 경쟁력 니콜슨과 뭐 최현민 이런 친구들이 사실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인사이드에서의 득점에 대한 지원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약간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을 골라야 되는 경기인 것 같은데 저는 삼성이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다라고 한다면은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, 사실. 그래서 저는 뭐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삼성이 외곽에서에 대한 볼륨이 괜찮은 상황에서 굳이 모비스를 볼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이거는 삼성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삼성이 이제 외곽이 좀 비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기는 해요. 분명히 이제 지표가 좀 떨어지기는 할 텐데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워낙에 이제 흐름이 좋고 모비스의 외곽에서의 수비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질 이유는 없어 보여요. 참고하시고요. 자, 이제 KO VO 넘어가겠습니다.
자, 대한항공과 이제 한국전력의 매치업이죠.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개막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 이제 승패가 없는 상황이고, 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승 1패를 당한 상황이죠. 자, 이번 시즌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러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류웨이를 그대로 채용을 하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뭐 정지석이라든지 정한용이라든지 뭐 곽승석이라든지 이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이 괜찮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브에서의 강점이 명확한 팀이거든요. 그리고 또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임동혁이가 28일날 전역하면서 이제 팀에 복귀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. 특히나 지금 러셀 같은 경우에 서버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지난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런 리시브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직전 우카와 맞대결에서 뭐 서재덕이라든지 뭐 김정호라든지 리시브가 전혀 안 됐었고, 게다가 지금 이런 뭐 정민수 같은 경우에도 리베로이기는 하지만 이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시브 라인이 좀 많이 불안했어요. 그래서 과연 대한항공의 강서브를 한국전력이 잘 억제해 줄 수 있을까, 리시브로 막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 베논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 기회를 줬었는데 베논 위주로 풀어갔었죠. 근데 사실 성공률 자체가 33.33% 기대값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활약을 보여줬다 보니까 김주영도 사실 세팅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뭐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그냥 솔직히 말해서. 그나마 서재유덕이 잘해주기는 했는데 뭐 나머지 자원들이 워낙에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경기 역시도 항공을 만나서 특히나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이 항공의 강서브, 그 다음에 흔들리는 한국전력의 리시브, 게다가 이제 베논의 반등 가능성까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항공승,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,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참고하시고요. 그리즈맨유님 추천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다음 경기 볼게요. 자, 다음 경기 이제 관장이랑 GS 칼텍스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장이랑 GS 칼텍스. 자, 홈팀 정관장이 이제 직전 이제 흥국을 만났었죠. 흥국전을 가져갔었는데 경기력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. 경기력이 정말 좀 최악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정관장의 지난 시즌의 강점이 뭐였냐면은 일단은 뭐 정우영이라든지 박은진이 버티고 있는 블로킹 라인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강점은 부키리치라든지 메가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쌍포에서의 강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쌍포가 모두 팀을 떠나다 보니까 뭐 자네테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화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다. 자네테가 직전 경기 이제 38%를 기록했었죠. 성공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팀 전체적으로 이런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리시브 성공률이 27.5%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GS 칼텍스 데뷔했을 때 거의 뭐 좀 과장되게 말해서 절반 수준의 모습? 너무 안 좋았거든요. 게다가 이제 공격력은 떨어지고 이 블로킹에서의 강점은 유지가 됐었지만 뭐 서브를 조금 상대 서브를 잘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격에서의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사실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다고 봐요. 게다가 이제 염혜선이라든지 위파이도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좀 화력에서의
공격 세팅에서의 강점이 좀 사라지는 모습 좀 많이 아쉬웠었죠 사실. 그래서 관장이는 오늘도 역시나 이런 브로킹 라인에서의 강점을 좀 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상대가 누구죠? GS 칼텍스가 상대입니다. GS는 누가 있냐면은 실바가 있어요. 실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용병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나더 레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관장의 브로킹 라인이 좀 높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실바의 강점이 좀 이제 막아주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GS가 이번 시즌 괜찮은 게 뭐냐면은 뭐 레이나라든지 권민지도 사실 스텝업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실바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고 레이나라든지 권민지가 뒤를 받쳐주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아요. 잘했습니다 지난 경기.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리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안혜진이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세팅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밸런스가 좋았어요 사실. 그래서 이런 브로킹 라인에 대해서는 뭐 GS가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뭐 팀 전체적인 공격력이라든지 이제 세팅에 대한 강점들, 뭐 서브에 대한 강점들까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저점의 정관장이를 충분히 GS 입장에서는 공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GS로 조금 많이 몰릴 것 같기는 해요. 몰릴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GS가 훨씬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. 뭐 염혜선이라든지 위파이라도 있었으면은 조금 더 이제 받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얘네 둘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. 냉정하게. 그래서 저는 이거 GS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. NBA 넘어가겠습니다. NBA 두 가지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인디애나랑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디애나, 오클라호마. 자, 이 매치업은 아마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지표가 인디애나가 지금 누가 없냐면은 할리버튼이 시즌 아웃이거든요. 그래서 할리버튼이 시즌 아웃이다 보니까 할리버튼 없는 인디애나는 약팀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지금 터너까지 빠져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미러키로 갔죠. 그래서 이제 좀 약팀이 아닌가, 핵심 두 명이 빠지다 보니까 좀 신뢰할 수 없다, 인디애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팀 전력, 팀 밸류 자체가 떨어진 건 인정합니다. 팀 밸류가 떨어진 건 인정을 해요. 뭐 할리버튼이 없고 터너까지 없다 보니까 떨어진 건 인정을 하는데, 다만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빠른 템포의 경기,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, 팀 색깔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유지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뭐 맥서린이라든지 네마드라든지 네스미스라든지 시아캄이라든지 핵심적인 코어들 자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. 여전히 건재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만큼 안정감 있는 리딩은 조금 안 될지언정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템포 자체는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. 근데 지금 원정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휴턴을 만나서 승리를 가져오기는 했어요. 1점차 승리였죠. 근데 1점차 승리를 가져오는 동안에 그 2차 연장까지 갔었습니다. 그래서 하루 쉬고 다시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 오클라호마가 과연 인디애나의 빠른 템포와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을 수비적인 측면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의심이 되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뭐 샤이 기저스라든지 월라스 도트 홍그렌 하텐스테인까지 분명히 존재는 하기는 하지만 결정자가 너무 많아요. 뭐 아이제이아 조라든지 뭐 토픽이라든지 케니치 윌리엄스라든지 젤러 윌리엄스라든지 카루소까지.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베스트 5와 그 다음에 이제 벤치에서의 이런 밸런스, 그래서 벤치 구간에 넘어갔을 때는 사실 이 인디애나의 빠른 템포와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을 감당해내기가 조금 버거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.
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면서 휴턴 전에서도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었고, 특히나 외곽에서의 지표가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. 외곽 슛을 52번을 시도를 해서 25%의 메이드 확률. 그래서 직전 경기 이제 샤이 기저스가 9개 시도해서 1개 메이드, 도트가 8개 시도해서 메이드가 없었었고, 어쨌든 외곽에서의 지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팀 전체적인 뎁스 자체도 많이 얇아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, 사실.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의 화력전으로 인디애나가 끌고 갈 거고, 오클은 거기에 맞서는 수비에서에 대한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인디애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핵심이 뭐냐면은 오클라호마가 팀 뎁스가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인디애나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인디애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골든스테이트랑 덴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홈팀 골든스테이트가 직전 르브론이 빠지는 레이커스 원정에 가서 경기를 잡아내고 왔는데, 일단은 뭐 팀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많은 팀이라는 색깔이 있기는 해요. 뭐 커리부터 뭐 지미 버틀러, 드레이먼드 그린, 호포드까지 뭐 대부분 80년대. 이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생인데,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뭐였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 벤치 구간에서의 에너지 레벨은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벤치와 스타팅 멤버들이 조금 골고루 기용을 가져가면서 에너지 레벨을 좀 유지시켜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게다가 지금 골스 같은 경우에는 또 강점이 뭐냐면은 지미 버틀러라든지 드레이먼드 그린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세트 오펜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트랜지션 상황이라든지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게다가 이제 외곽에서 높은 성공률, 2점에서도 높은 성공률, 자유투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정립이 되게 수월하게 잘 됐어요. 그리고 사실 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수비에서의 강점이 또 명확한 팀은 아니다 보니까 뭐 자말 머레이라든지 요키치라든지 뭐 이런 리커버리라든지 뭐 수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화력을 골스 입장에서는 덴버 상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, 저는. 자, 반면에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요키치 볼이죠. 요키치 위주로 풀어갈 거고,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좀 보강을 잘했어요. 오프 시즌 중에 보강을 되게 잘했는데, 뭐 이제 그 누구였죠? 마이클 포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사리치라든지 이런 친구 내보내고 뭐 캠 존슨, 그 다음에 브루스 브라운, 그 다음에 티마주, 그 다음에 이제 발렌슈나스 이런 친구들이 데려왔거든요.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 벤치 구간에서의 약점이 좀 사라진 느낌.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팀 밸류 자체는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마포주가 빠진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카메론 존슨이 충분히 메꿔줄 수 있다고 봅니다. 게다가 이제 벤치 구간이 브루스 브라운, 팀 하더웨이, 뭐 발란슈나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탄탄해진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약간 뭐 수비적인 움직임보다는 공격 쪽에서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유리하게 풀어갈 것 같고요. 일단 골스가 지난 경기 야투가 워낙에 좋았었다 보니까 이 야투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골스 승에다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저는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골스 승 그리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, 형님들.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 오늘 제가 분석 준비해온 거 5가지 경기 다 살펴봤고요. 일단은 뭐 저의 분석 방송이 뭐 도움이 됐다든지 뭐 잘 들었다든지 하신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
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임유호님 추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.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무리할게요.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.